안녕하세요. 김정섭입니다. 인물로 본 공주 역사 이야기라는 제 책을 내고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재밌게 영상으로 한번 짧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물로 본 공주 역사 이야기에 나온 공주의 역사 인물들 중에서 이분들이 남긴 작품들이 있거든요. 저작이 있거든요. 공주 역사 인물들이 남긴 5대 저작, 5개의 큰 작품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김인겸 선생의 일동장유가입니다. 김인겸 선생은 일본의 통신사로 삼방서기로 뽑혀서 통신사로 가게 되는데 이때 뽑힌 나이가 57세입니다. 57세. 조선시대에 27분의 왕이 있었는데 이분들 평균 수명이 46세입니다. 근데 김인겸 선생은 57세에 처음 벼슬을 받았는데 그게 조선통신사, 일본에 가는 통신사의 삼방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일본이라는 아주 험한 바닷길을 헤치고 또 일본 내륙을 다 관통해서 에도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총 11개월이 걸렸는데 에도까지 갔다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역할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서 일동장유가라는 8243구에 달하는 가장 긴 우리나라 가사작품 중에서 최장의 한글 가사작품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저는 공주 사람이 지어낸 가장 큰 작품의 첫 번째로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를 꼽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임이 지은 침구경험방입니다. 허임이 지은 침구경험방입니다. 허임이라는 분은 공주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말년에 어의생활, 임금의 의사생활을 마치고 공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우성면 내산리에 자리 잡고 환자도 치료하면서 침구경험방이라는 기념비적인 의학서를 남긴 거죠. 이분은 임진왜란 때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을 모시고 공주에 80일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선조임금, 광해군 두 분의 임금의 어의로서 침술로서 임금을 치료하고 그걸로 인해서 당상관의 벼슬을 다 하고 그리고서 말년에 공주로 내려와서 자기 임상 경험을 다 책으로 써낸 것이 침구경험방인데 침구경험방을 써내자 나라에서 이 책을 보급해야 된다 해서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당시 전라도 관찰사에서 전라 가명에서 이걸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서 약 7년이 흐른 후에 나라의 침의청이라고 침수를 주로 연구하고 시술하는 침의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침수리들이 채용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도 이 책이 그대로 전해져서 중국에서도 그대로 출판되고 일본에서도 그대로 출판됐던 것이죠. 그래서 공주의 역사인물 허임, 이분이 써낸 침구경험방, 이 책이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공주 역사인물이 만들어낸 저작이다 이렇게 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종서 선생 아시죠? 절제 김종서 선생이 펴낸 고려사입니다. 고려사는 개인 저작은 아니죠. 개인 작품은 아니지만 왕명으로 당시 세종임금이 김종서에게 고려사를 써라. 근데 쓰는 책임을 맡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미 고려사가 있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시작돼서 조선에서 고려 역사를 정리하는데 그동안 2번이나 썼는데 맨 역사를 왜곡시키고 침소봉대하고 조선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엉터리 책이 돼서 김종서 선생한테 세종이 임금에서 다시 써라.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고려사가 문종 때, 세종 다음에 문종 때 완성이 됐는데 김종서가 감수한 고려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는 김종서가 썼다는 얘기가 쑥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종을 죽이고 수양대군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김종서가 역적이 됐기 때문에 역적 이름을 역사에서 지운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초려 이유태 선생이 지은 기해봉사입니다. 기해봉사. 기해년에 쓴 장문의 국정개혁안입니다. 당시에 효종임금은 이른바 북벌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북벌을 추진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장문에 개혁안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걸 쓰는 중간에 효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현종이 즉위해서 결국 현종에게 보고가 됐는데요. 이 안에는 예를 들면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 대동법을 실시해서 부를 늘리는 방안, 그 다음에 능률주의와 능력주의를 어떻게 숭상해서 현실화할까 하는 이런 중요한 안들이 담겨 있었는데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이걸 채택할지 말지 논의만 하다가 결국은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사장이 되고 말았죠. 이 기해봉사가 2만 자가 넘습니다. 2만 자가 넘는 기해봉사를 초려 이유태 선생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배운 학문을 나라 정치를 위해서 좋게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저작으로 저는 꼽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유명한 홍길동전입니다. 허균의 홍길동전. 이게 공주와 무슨 연관이 있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균이 공주 목사로 내려와서 1607년입니다. 공주 목사로 내려와서 당시 공주에 있었던 홍길동 설화를 다 수집하고 그리고 공주 목사에서 1608년에 파직이 됐는데 그리고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1612년 홍길동전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주의 무성산에는 홍길동 산성도 있고 홍길동 굴도 있고 홍길동 바위도 있고 홍길동 온의의 겨루기 전설도 있고 이렇게 홍길동 실제 인물이었던 도적 홍길동에 관련된 것들이 공주의 설화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그때 공주 목사 허균 선생이 그런 설화를 다 수집하고 자기 경험과 개혁안 이런 것들을 넣어서 활빈당이라는 홍길동전이라는 이런 소설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고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런 말하자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대단한 권선징악적인 소설을 굉장히 애독하고 열독했던 것이죠. 공주의 역사인물 5분이 남긴 공주의 역사인물이 남긴 5개의 큰 명작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그리고 허임의 침고경언방, 김종서의 고려사, 이유태의 기해봉사, 허균의 홍길동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